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레이저 제품을 정말 많이 구매도 하고 제품 지원도 받으면서 많은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 많은 레이저 제품 중에서 유독 이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들도 분명 있었고요. 하지만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 더 궁금할 테니 오늘은 그 많은 레이저 제품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 총 8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국내 정발이 된 제품도 있지만 안 된 제품도 있다 보니 혹시라도 정발이 안 된 제품들은 제가 올린 레이저 공홈에서 배대지로 구매하는 방법,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는 거라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전 리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헌츠맨 엘리트입니다. 최근 레이저 블랙 위도우 V3 프로 무선 키보드가 출시가 되면서 레이저에서 가장 비싼 키보드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레이저에서 가장 비싼 키보드는 레이저 헌츠맨 엘리트였습니다. 제가 지금 메인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고 퍼플 스위치 그리고 리니어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퍼플 스위치를 사용 중이고요. 아마 제품 본체 측면 라인과 팜레스트까지 싹 다 RGB가 적용된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RGB만큼은 가장 화려한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팜레스트 가죽 소재나 자석 방식의 탈부착, 미디어 키, 휠 버튼, 유선 키보드 중에서는 최상급의 스펙과 좋은 기술은 다 들어간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키보드 제품들의 스테빌이나 통울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헌츠맨 엘리트 제품의 경우 광축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고 이렇게 모든 키에 다 스테빌라이저가 적용이 되어서 확실히 다른 레이저 키보드에 비해서는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즉, 타건감이나 스테빌, 통울림은 레이저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유만 된다면 레이저 제품 중 키보드 제품 딱 하나만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용한 거 좋아하시면 리니어 제품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직 텐키리스 제품이 없고 한글 각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유선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인데 2021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겠죠. 두 번째는 레이저 블랙 샤크 V2 프로입니다. 최근 출시한 레이저 헤드셋입니다. 블랙 샤크 V2 시리즈는 현재 게이밍 헤드셋으로 엄청 인기가 많은 상태고 음질이나 소리의 방향감, 평가가 워낙 좋아서 완판도 되었던 제품입니다. 특히 블랙 샤크 V2 프로의 경우 무선 제품이라 확실히 선이 없는 그 자유로움, 그게 엄청 편하고 저는 블랙 샤크 V2, V2X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음질만 비교했을 때는 유선 제품인 V2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무선의 그 편리함 때문에 막상 실사용은 거의 블랙 샤크 V2 프로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즉, 헤드셋 마이크 음질도 괜찮은 편이고 장시간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나 기본적인 음질까지 저는 크라켄 얼티메이트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RGB 요소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지문이나 얼룩이 자주 생긴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했고요. 세 번째는 레이저 파이어플라이 V2입니다. 이 마우스패드는 RGB가 적용된 마우스패드인데 하드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가 천 소재의 마우스패드를 사용하다 보니 초반 적응이 조금 필요한 마우스패드이지만 빠른 반응 속도에 유리하고 손목에 부담이 덜 가는 마우스패드라 저는 이게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패드에 적용된 RGB 광량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 마우스패드 중 가장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드 타입이라 제가 이걸 9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금 딱 봐도 엄청 깨끗합니다. 만약 천 소재의 마우스패드였다면 분명 얼룩이 생겼을 겁니다. 즉, 오래 사용해도 얼룩이 안 생기고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하다 보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습니다. 다만 천 소재의 마우스패드보다는 마우스 피트가 좀 더 소모되는 느낌이고 아주 작은 이물질만 있어도 갈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조금 필요한 편이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저 나가 프로입니다. 이 마우스는 사실 저도 놀랬던 제품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원래 메인 마우스로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를 사용 중인데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바실리스크보다 나가 프로 제품이 훨씬 편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쉐입 자체가 일반적인 마우스랑은 조금 차이가 꽤 있는데 보시면 보통 오른쪽 사이드가 대부분 움푹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 나가 프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돌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덕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이 전부 다 마우스 위에 올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소니 F9에서 F1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팜그립 사용자라면 이 그립감이 진짜 엄청 편할 겁니다. 놀랄 정도로. 바닥에 끌리는 손가락도 은근히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는 마우스고요. 솔직히 요즘에는 바실리스크보다 나가 프로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나가 프로는 클로 그립이나 핑거 그립 사용자에게는 적합하지는 않아서 팜 그립 사용자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 사이드 버튼도 불편하면 일반 마우스처럼 이걸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저 토마호크 ATX입니다.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인데 레이저에서 직접 만든 공식적인 첫 PC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다른 브랜드와 협업으로만 항상 케이스를 출시했었는데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던 제품이고요. 물론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하지만 가격을 제외하면 마감이나 품질, 빌드 퀄리티 하나만큼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전면에 있는 레이저 로고 LED 감성,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상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케이스고 양쪽 사이드도 강화 유리에 자석으로 된 도어 형태라 부품 교체나 수리도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강화 유리도 자세히 보면 완전 투명한 유리가 아닌 살짝 어둡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내부 RGB 조명을 훨씬 더 선명하고 잘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다만 발열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레이저는 PC 부품 쪽으로는 딱히 제품군이 없다 보니 이 제품이 그나마 레이저 감성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레이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입니다. 이건 아까 소개한 나가 프로를 알기 전 저의 항상 메인 마우스였던 제품입니다. 레이저 무선 마우스 제품 중 가장 화려한 RGB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면서 바이퍼 얼티메이트랑 같이 레이저 무선 마우스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얼티메이트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는 무선 마우스까지 레이저 무선 마우스의 가장 큰 차별화는 바로 이 충전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선 기술이나 스펙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이 충전독 시스템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레이저만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고 마우스를 지원을 했을 때 비주얼적으로도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팜그립 사용자이면서 RGB 끝판왕, 무선 끝판왕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핑거나 클로 그립이라면 바이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레이저 모니터 랩터 27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무리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발이 안 된 제품이고 판매 가격은 $699이지만 제품 특성상 무게 그리고 관세가 붙기 때문에 실 구매 가격은 엄청 비싸게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아마 국내 리뷰도 거의 없고 구매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90만원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가격만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냐? 사실 이 제품 출시 당시에는 나름 상급에 속하는 스펙이긴 했습니다. 27인치 QHD 해상도에 IPS 패널, HDR400, DCI-P3 95%, 144Hz. 이 정도면 그 당시 게이밍 모니터로는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었고요. 게다가 레이저의 첫 번째 게이밍 모니터였고 아마 모니터 디자인으로는 다른 그 어떤 모니터에서도 볼 수 없는 역대급 파격적인 디자인이라 저는 무조건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모니터 스탠드 하단 3면에 RGB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마 모니터에 RGB 적용된 거 보시면 대부분 내가 볼 수 없는 후면에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RGB 요소를 느낄 수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유일하게 다른 RGB 제품들과 잘 어울리는 제품인 거죠. 진짜 엄청 이쁩니다. 아마 이렇게 대놓고 RGB가 적용된 모니터는 이게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후면도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입니다. 후면을 패브릭 소재로 아주 고급스럽게 제작을 했고 상단에 메탈 소재로 된 레이저 로고, 케이블도 녹색, 케이블 정리도 특수하게 설계된 홀더 방식, 그냥 아주 독보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니터 디자인은 진짜 처음 보실 겁니다. 다만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시도한 만큼 단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높이 조절과 틸트는 가능하지만 스위블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스탠드랑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서 모니터함 장착도 불가능하고 패브릭 소재라 오염에도 취약하고 케이블도 레이저 전용이 녹색 케이블이 아니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의 감성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리만 잘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메인 작업용 모니터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레이저 이스커 게이밍 의자입니다. 아쉽게도 국내 정발된 물량은 한정 수량이나 전부 품절이 돼서 이제는 국내에서 구매하기는 어려운 제품이 되어버렸지만 확실히 레이저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이밍 의자 치고는
디자인이나 새로운 방식의 요추 지지대 시스템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유의 레이저 감성을 정말 잘 살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도 정말 편합니다. 물론 부분 마감이 조금 아쉬웠고 단점도 조금 있었지만 이 부분은 추후 다음 모델에서 개선이 될 거라 기대를 해보고 다른 게이밍 의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좋은 제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국내에서 구매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배대지로 구매할 경우 아마 무게와 간세 때문에 꽤나 비쌀 거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레이저 제품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 8개를 알아봤는데, 아마 저는 만족했다고 하지만 개인 차이가 있다 보니 분명 만족을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 레이저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